안녕하세요. 훈훈한 주식입니다. 2차전지 주간 이슈 체크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수익률 현황인데요. 코스피는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한 14%, 그리고 코스닥은 28% 상승했는데 2차전지 47개 실적 추정이 가능한 회사들 53% 상승했고요. 고점 대비 평균적으로 37% 빠졌습니다. 그중에 일단 원자재부터 보시면 원자재 174% 올랐고요. 역시나 1등 에코프로가 549% 오르면서 전체 평균을 올렸습니다. 에코프로는 평균 고점 대비도 최근에 다 회복이 되면서 덜 빠졌는데요. 고점 대비 MDD 값도 12.9%밖에 안 됐습니다. 배터리 셀은 굉장히 여전히 부진한데요. 11.9% 평균 상승률을 나타냈고 평균 MDD 값은 마이너스 28%입니다. 그런데 LG 엔솔이 평균 수익률 23.3% 가장 좋았고요. 고점 대비도 12.6%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양극재인데요. 양극재는 역시나 코스모 신소재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평균 수익률도 양극재 평균 수익률도 106.6%까지 빠졌고요. 고점 대비로는 26.6% 하락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1등이고요. 수익률은 254.8%, 고점 대비로는 23.1% 빠졌습니다. 음극재 도전재 단에서는 평균 수익률이 최근에 또 급격히 낮아졌는데요. 27.9%를 기록했고 평균 MDD 값은 37.6% 빠졌습니다. 나노신소재랑 제이오랑 계속 음극재, 도전재, 첨가재 쪽에서 1, 2등 수익률을 다투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나노신소재가 52.4%, 원래 나노신소재도 100%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빠지면서 좀 많은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나노신소재는 평균 MDD 값이 37.7%, 역시나 많이 고점 대비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전액은 엔캠이 최근에 좀 수익률이 오르면서 26.4%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로는 49.6%, 거의 50% 가까이 빠졌습니다. 장비주 윤성 FNC 같은 경우도 32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아서 295.7%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굉장한 수익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장비주 윤성 FNC의 MDD 값은 19.6%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점 대비 약 20% 정도 빠졌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로 봤을 때 역시나 원자재 관련돼서 1등 기업, 배터리 셀 관련돼서 1등 기업, 장비주 관련돼서 1등 기업, 이 1등 기업의 의미는 상승률, 수익률 측면에서 1등 기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만 양극재 같은 경우는 5대 천왕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5대 천왕의 특정 기업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5대 천왕이 그때그때 좋은 투자 기회를 올 때 좀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핵심 이슈 체크, 첫 번째입니다. 현대차가 드디어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라고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이 2025년 1월 목표로 연 50만 대 생산할 계획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사 차원에서 10년 동안 110조를 투자하겠다고 했고요. 이 중에 전동화를 36조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현대차의 목표는 전기차 판매 26년 94만 대, 2030년에 200만 대까지 전기차를 팔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23년 말 올해 종료할 예정이었던 구매세 혜택, 보조금 정책이죠. 전기차 구매세 면제 정책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SK온 운영자금 확보를 해서 약 1조 6천억 정도 유상증자했는데 이 유상증자 때문에 SK이노베이션 최근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SK이노베이션이 사실 SK온이 이제 소위 말하는 상장, SK온의 분할 상장이 2025년도 또는 2026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SK온에 직접적으로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SK온 상장할 때까지는 좀 버티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블로벌 SK, 포드 합작이죠. 이 포드 합작 법인이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약 12조 대출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고요. 아마 금리는 미국 국공채 금리 지금 한 3.6% 정도 저리로 지원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U 배터리 규정이 올해 8월부터 발효되는데 2030년까지 유럽 내 셀 생산 역량
원자재 확보 경쟁, 리사이클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업체랑 중국 배터리 업체랑 유럽 내에서 치열하게 경쟁할 거로 보이지만 여전히 압도적으로 국내 배터리 업체가 유럽에서 강력한 지위를 공고히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김준형 사장이 LFP 우리도 자체 개발하면서 합작까지 추진하고 있다. 자체 개발, 합작 모두 추진하고 있어서 포스코 퓨처엠도 LFP 개발을 잘 준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핵심 광물 공급망 센터를 설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공급망, 밸류체인, 이 원자재, 광물 관련돼서 굉장히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낌없이 하려고 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광물 자원 지도도 만들고 이 부분 관련돼서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에 힘쓰고 있고 그게 기업들한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중국 CNGR이랑 배터리용 니켈, 그 다음에 전구체 생산 협력을 합작 투자하겠다고 했는데요. 1조 5천억 투자해가지고 니켈 5만 톤, 전구체 11만 톤의 캐파를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LG화학이랑 하이니켈 양극재를 2025년까지 총 3만 4천 톤 공급 계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매출 규모는 일단 초기 단계니까 3,308억 그 매출만 나왔고 2025년까지는 한 2조 4천억까지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의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을 통해서 2023년 안에 핵심 광물 수급 다변화를 위한 2개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봤을 때 이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에 한국이 포함된 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기차 관련된 10년 연평균 시장 성장률이 중국은 성장률이 16%, 10년 평균입니다. 앞으로 10년. 16%를 예상하고 미국은 27%. 네, 미국은 27%보다는 높을 것 같은데 뭐 대략 한 30%, 유럽이 한 20%.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그 디리스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완전 탈중국, 완전 중국 배제는 아니다 치더라도 디리스킹을 추구하면 역시 확실한 대안은 한국의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 한국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양극재 가격 동향입니다. 양극재 가격 동향이 굉장히 중요하고 매월 체크가 가능한데요. 5월달 양극재 수출에 전년 대비 17.6% 증가한 11.9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수출량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2만 4천 톤을 기록했습니다. 수출 단가도 전년 대비 7.4% 증가한 48.8달러, 킬로그램당 48.8달러를 기록했고요. 요거를 쪼개서 보면 NCM이 수출액은 26.5% 증가했고요. 수출량은 전년 대비 18.4% 증가했습니다. 다만 수출 단가가 전월 대비 6.4% 하락한 49.4달러를 기록했고요. NCA 같은 경우는 수출액이 4.3% 감소했고 다만 우려되는 거는 NCA 수출량은 올해 전년 대비 22% 조금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수출 단가는 전월 대비 4% 빠진 53.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쪼개서 보는 게 중요한데 청주는 어디죠? LG화학이나 에코프로비엠입니다. 포항은 어디죠?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비엠입니다. 대구는 어디죠? LNF입니다. 청주부터 보시면 LG화학이나 에코프로비엠이 속한 청주가 수출액이 7% 감소했고요. 수출량도 4.3% 감소했습니다. 수출 단가도 전월 대비 8.3% 감소한 55달러를 기록했고요. 요 청주는 5월 평균이 55달러. 이걸 수치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포항은 어디라 그랬죠?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비엠인데 수출액은 전년 대비 65.3% 증가했고요. 수출량도 굉장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포항은 아마 포스코 케미칼이 이 수출액과 수출량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고요. 수출 단가는 다만 전월 대비 3.3% 빠진 47.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포항의 수출 단가, 5월 수출 단가 47.2달러. 요거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대구는 LNF죠. 수출량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72% 늘어난 3.7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수출량도 41%나 늘어났습니다. 수출 단가도 유일하게 전월 대비 3% 증가한 킬로그램당 47불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LNF의 수출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 예, 그럼에도 좀 주가가 부진한 모습은 좀 안타깝다고 보입니다. 5월달 전체 수출 데이터를 보면 배터리는 2.6% 감소했는데 양극재 단에서 LNF가 전년 대비 72% 성장하면서 양극재 전체 수출을 18%까지 상승하면서 끌어올렸습니다. 동박은 8.5% 수출 데이터가 감소했고요. 분리막 6.6%, 전해액이 특히나 79.5% 감소한 반면에 전해액의 원자재 단 그 중국 광물은 전년 대비 42%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LG엔솔이 5천억 LG엔솔이 5천억 규모로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기간 모집이 9.2배나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고요. 최대 한 1조까지 LG엔솔이 최대 1조 회사채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초보다 시장 돌아가는 이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차전지 회사채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그 말은 2차전지 업계를 기관들도 이 채권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LG화학 또한 LG엔솔 또 밝혀진 바가 없다 이렇게 또 번복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LG엔솔 지분을 활용해서 2조 원 규모로 자금 조달하면 그걸 어디다 쓸 거냐? 북미 지역 3개 배터리 합작회사에 출자 예정이기 때문에 북미에서 캐펙스 투자를 계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GM하고 SDI 합작 2026년 그 인디애나주 가동되는 게 이게 원통형하고 각형 모두 포함해서 30기가와트시까지 캐파를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LNF 같은 경우는 일본의 미쓰비시 케미칼이나 소위 말하는 음극재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음극재는 미쓰비시 케미칼이 천연 흑연으로 인조 흑연 성능을 가진 음극재로 제조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역시 전기차 데이터인데요. 이 BEV는 순수 전기차고요. PHEV는 하이브리드입니다. 5월 전기차 판매 동향 미국 순수 전기차 9만 5천 대로 45% 전년 대비 증가했고요. 중국은 47만 대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습니다. 독일은 순수 전기차 4만 2,800대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고요. 프랑스도 2만 2,700대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습니다. 영국은 2만 4,500대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고요. 노르웨이도 전년 대비 1,800대로 28%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역시나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 영국 모두 50%대 가까운 엄청난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전기차 판매 동향 여전히 양호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